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를 돌아보며 가장 수익률이 우수하면서도 매일의 등락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던 많은 대가 고수들이 강조하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를 실천할 수 있었던 눌림 매매 타점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자의적이거나 개인적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대가 고수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부자 회사원 채널을 보시면 재생 목록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부자 회사원 주식투자 필독서 재생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리뷰했던 책의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리뷰했던 책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2025년도를 대표할 수 있는 타점을 가리키는 하나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키워드는 특히 주식 투자로 100억 이상을 번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키워드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2025년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89세 현역 트레이더 시계로 할아버지는 자신이 66세에 투자를 다시 시작하여 180억을 번 비결을 그에 져서 주식 투자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이 질문이 제일 어렵지만 나의 경우 가장 많이 보는 지표는 바로 RSI이다 라고 말이죠. 시계로 할아버지의 투자 경력, 인증 수익을 고려했을 때 그의 매수 타점을 주요하게 결정하는 RSI 지표는 우리에게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키워드가 RSI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오늘의 키워드와 RSI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투자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호 투자자입니다. 그는 많은 억대 트레이더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300만원짜리 유료 강의보다 이 책, 성경호 투자자님의 책이 1000배, 10,000배 유익했다는 댓글이 인상 깊기도 했습니다. 성경호 투자자는 그에 져서 승률 80% 매매 기법에서 4개월 만에 7배를 불린 투자자를 소개하였고 저는 그의 기법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종목 중 5일선 위로 올라탄 종목을 매수하고 5일선 이탈 시 매도, 우량주가 21선을 강하게 돌파한 후 21선까지 눌린 후 거래량이 바닥권일 때 분할 매수, 5%의 자동 손절, 대량 거래량의 음봉 매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거 일단은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호 투자자님은요, 자신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기법으로 100% 승률에 도전할 수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급 기법이라고 책에서 소개한 것이 바로 엔벨로프 하단선 터치 우량주 매매 기법이었습니다. 자, RSI, 바닥권 탈출 5일선, 엔벨로프 하단선 터치 이 세 가지 기법이 말해주는 공통 키워드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2025년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투자자는 바로 전황 트레이더입니다. 작은 시드의 돈을 꾸준히 불려서 40억의 자산을 일군 투자자로도 유명하죠. 그는 그에 져서 대형주 추세 추종 투자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도 하락 후 형성되는 횡보 박스권의 하단에서 나는 최소 50% 이상 비중을 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은 최고의 스윙 타점 또는 최고의 눌림 타점이 어디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2025년도를 관통하는 최고의 추세 타점, 최고의 눌림 타점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바닥권이었습니다. 올 초에 3부작으로 제공을 해드렸죠. 주식책 100권 읽고 다시 정리한 시리즈에서도 강조되었던 키워드가 바로
바닥권이었습니다. 추세추종 전략의 대가들은 가장 좋은 투자 시기는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심지어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심지어 스캘핑을 주력 기법으로 하고 있는 한봉호 투자자님마저도 언제 매수해야 할까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닥권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바닥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RSI 30 이하에서 매수한다 라는 시게루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바닥권 탈출, 여기에 이미 바닥권이라고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자, 엔벨로프 하단, 박스권 하단, 이것들이 의미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필연적으로 상승 후에 충분히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바닥이다라는 건 상승 후에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닥이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의미를 하는 것처럼 하락이 멈추고 횡보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바닥은요, 평평한 것을 우리는 보통 바닥이라고 합니다. 땅바닥, 마룻바닥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바닥이다라는 건 횡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평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횡보했다라는 것은 박스권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박스권에 분명한 건 하단이 존재하겠죠. 주가가 상승하다가 하락했고요. 횡보하게 되면은요,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벨로프 선 하단을 터치했다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RSI, 바닥권 탈출, 엔벨로프, 박스권 하단, 이 모든 것이 큰 주가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나왔고, 그 하락이 멈춘 이후로 횡보했고, 횡보하는 그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었고, 그 박스권의 하단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최고의 스윙 타점, 눌림 타점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눌림 타점이다라고 하면 5일선도 될 수 있고요. 11선, 20, 50, 150, 200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눌림 타점이 존재합니다.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도 이 중에서 하나의 타점을 눌림 타점이다라고 책에서 기술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 과연 어디가 바닥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바닥일 겁니다. 가장 바닥권이겠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150일, 50일, 20일, 10일, 5일 이동평균선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닥만 생각했을 때 앞에 말씀드렸죠. 가장 우수한 타점은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 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의적이지 않고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고수 여부를 따질 때 인증 수익을 봅니다. 자, 그리고 5조 원의 수익을 인증한 스윙 투자자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폴 튜더 존스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폴 튜더 존스가 강조한 이동평균선이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폴 튜더 존스는 외국인 투자자니까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폴 튜더 존스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조했던 건 폴 튜더 존스가 강조했던 이동평균선 역시 200일 이동평균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감이 오지 않으실 테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폴 튜더 존스는 외국인 투자자니까 200일 이동평균선은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예시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 요날이죠. 요날 엔벨로프 하단선을 터치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얇은 연두색 선이 보이는데 요게 엔벨로프 하단선입니다. 하단선을 터치하게 되고요. 요 종목은요, 엔벨로프 하단선 조건 검색식으로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종목을 엔벨로프 하단선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엔벨로프 하단선 기법을 사용하려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조건 검색식은 부자의 선 채널에서 성경호 투자자님 책 리뷰한 영상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영상 검색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 링크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엔벨로프 하단선 터치한 부분 동그라미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눈에 들어오는 선이 있을 겁니다. 바로 붉은색, 파란색 선이죠. 이 선이 바로 여러분들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엔벨로프 하단선 터치하고 20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엔벨로프 하단선 터치한 부분에서 RSI 지표는 몇 나왔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타점 엔벨로프 선 터치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바로 내려가다 보면 RSI가 거의 30 찍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전체 시계열에서 가장 낮은 RSI 수준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계로 할아버지, 그리고 4개월 만에 7배 수익을 내신 분, 그리고 성경호 투자자님이 가장 강조했던 엔벨로프 하단선, 그리고 전황 트레이더님이 강조했던 박스권 하단. 박스권이다 라고 하면 크게 하락해서 바닥권이죠. 박스권이다 라는 건 바닥권이고, 바닥권에서의 박스권이고 횡보고 거기에 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의 하단은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 있고 여기 하단에서 매수한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라는 건 엔벨로프 하단, 박스권 하단, RSI 지표 매수, 이게 다 200일 이동평균선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차트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것이냐라고 했을 땐 어떤 종목은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200일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일이 과연 맞는 타점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닌 기준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어떤 투자 기법을 사용하시는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매수해서 바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매수했을 때 손절 대비해서 정말 많은 정말 큰 수익을 나는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디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까요? 당연히 200일 이동평균선일 겁니다. 왜냐하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추세가 발생해서 그 추세가 길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100% 이상 수익도 쉽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0일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200일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내가 매수한 타점에서 정말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싶다. 나는 정말 이 타점에서 매수해서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나는 200일에서 매수할 거야 라고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관찰하시다 보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150일 이동평균선 그 사이에서 박스권 횡보 바닥을 다진 이후로 그 상단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경우를 상당수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여기죠. 크게 추세 상승이 일단 나와야 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조정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권을 형성해야 합니다. 바닥권이다라는 건 평평하다. 평평하다라는 건 횡보했다. 횡보했다라는 건 박스권을 그린다. 그 박스권이다라는 건 하단이 존재한다. 그 하단에서 매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단이 50일 선에서 형성될 수도 있고요. 150일, 200일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50일 선도 놓치지 않고 싶다라고 하시면 50일에서 한 번, 150일에서 한 번, 200일에서 한 번 매매하는 전략,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자, 이 기법은요. 시계로 할아버지의 1대 2대 6 법칙과도 연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50일 이동평균선에서 1차 매수하시고요. 비중을 1만큼 투자하시고 150일 이동평균선까지 왔을 때 2만큼 투자하시고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왔을 때 6만큼 투자하는 분할 매수 투자 기법으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 투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대시세 연출, 상승하는 도중에도 5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50일, 50일, 50일 지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큰 대시세 분출 이후에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바닥을 형성합니다.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건 횡보고 박스권이고 그 하단에서 매수 대응할 수 있었고 대시세 분출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종목을 발굴하느냐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은 2024년 5월 17일에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2위의 랭크가 됩니다. 이날이 24년 5월 17일 경이었어요. 이때 삼양식품이 점 상한가를 갑니다. 이때 삼양식품이 왜 상승했는지 그 재료를 확인해 보면은요. 자, 삼양식품에 따르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857억, 영업이익 801억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200%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의 본질은 실적 상승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라는 이슈로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 그러면 이렇게 급등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눌린 이후에 박스권 횡보를 확인하고 그 박스권의 하단에서 저점 매수한다 라는 투자 규칙을 가지고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삼양식품은 매수 타점에서 약 150%가량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매수 타점을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지지 않죠. 일단 크게 하락한 다음에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굵은 초록색 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1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잔잔하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박스권으로 보고 이런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 계속 분할 매수했다라고 하면 150%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회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2월 11일에 등락률 상위창 20개 종목 중에서 10위의 랭크가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죠. 이때가 25년도 2월 11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뉴스가 어떤 뉴스였냐라고 하면 실적 대박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깜짝 놀랐다. 깜짝 실적이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 앞에서 말씀드린 삼양식품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박 실적의 이유로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고 그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우량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기회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눌림목은 충분히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바닥권을 형성했을 때, 바닥권은 횡보요, 횡보는 박스권이요, 박스권의 하단에서 매수한다 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60%가량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50일 이동평균선에서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봤을 때 여기 요 날이죠. 크게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봉 캔들,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 한번 찍고 나서 추세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기업 한화오션입니다. 25년도 1월 7일 올해 초죠. 올 초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7위의 랭크가 됩니다.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 자, 이날 어떤 뉴스가 터졌느냐라고 하면 땡큐 트럼프.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주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조선주가 핫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매수할까요?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눌림목은요, 크게 상승한 이후에 크게 하락이 나와야 되고 바닥권을 형성해야 된다. 횡보, 박스, 하단. 요걸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있죠. 저점 계속 저점 찍고 여기에서도 살짝 이탈했으나 다시금 바로 횡보하는 이런 자리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단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지지 않네 라고 하면 이런 지점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데 이런 흔들기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천재 투자자 길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바로 매도하지 말고 그 이탈의 캔들의 저점을 자동 매도선으로 설정해서 거기까지만 한번 버텨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의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지점을 버텨낼 수 있었고 역시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타점에서 최고점까지는요 100%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익절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수 있어요. 요것도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업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요 24년도 3월 5일에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20위에 랭크가 되고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변압기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로 LS 일렉트릭이 연이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차트에서 표시하면 이때였고요.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죠. 충분히 하락한 이후에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횡보, 바닥, 하단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엔벨로프 하단선을 터치합니다. 이때를 저점으로 보고 그 저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2차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이 2차 저점에서 그냥 과감하게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5일 이동평균선 올라타는 지점에서 매수해도 되고 요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벨로프 하단선을 터치했고 2차 저점 확인한 다음에 5일선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탔을 때 계속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발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등락률 상위창 20개만 보는 겁니다. 거기에
우량주가 눈에 띄면은 그 우량주의 재료를 확인하는 거죠. 자, 보통 등락률 상위 창에는요, 테마주나 급등주가 등재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혹 가다가 우량주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우량주가 그러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전황 트레이더님은 보통 시가총액 3조 이상이면 그래도 우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등락률 상위 20개에 등재가 되었다라는 건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체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재료입니다. 자, 어떤 재료가 좋은 재료일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놨고요. 자, 글로벌 대기업의 이슈, 글로벌 대기업의 투자, 글로벌 CEO의 발언,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그리고 좋은 재료는 바로 대박 실적 재료입니다.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이익의 증가가 100% 이상이다. 이런 재료가 터지면 굉장히 좋은 재료로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대통령의 발언, 특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힘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에 재료들이 섞여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결국에는 글로벌이 핵심이다. 국내 내수 시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과 연계된 이슈가 좋은 재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릴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신 있는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 있는 자리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건 워렌 버핏이나 개인 투자자나 똑같은 공통 해당 사항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베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베스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박스권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점이 최소 2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점이 2개가 확인되어야지 지지 라인을 그을 수 있고요. 그 지지 라인이 박스권의 하단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지점은 5일선 위로 올라타면 반등이다. 우리는 이렇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일선 올라타는 타점에서 매수하면, 이런 타점에서 매수하면, 만약에 이 타점에서 매수했는데 이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손절폭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과감하게 진입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전황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하단에서 50%의 비중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박스권 하단 매수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의 저점은요, 50일이 될 수도 있고 150일, 20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50일, 200일 그 사이에 저점이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조정을 우리는 보통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 베이스에서 세력은 가격을 관리하고 매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간은 보통 50일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점 한 개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비슷한 구간에서 발생되는 2차 저점에서 과감하게 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차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생각해서 그 즈음에서 손절 방어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법이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를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에서 50% 비중으로 들어가고 5일선을 올라타면 다시 50% 비중으로 내가 물량을 채운다. 이런 식의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요. 손절은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을 때. 자, 익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손익비를 만약에 1대3으로 한다라고 하면 21%에서 1차 익절하고 그 이후에 꽤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버티느냐? 200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계속 버티는 겁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살짝 깨졌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팔지 않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계속 버티다가 어느 시점에서 익절하느냐? 50% 수익에서 한 번, 100% 수익에서 한 번, 200% 수익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절대 목표 수익을 분할로 해서 익절하신다라고 하면 종목을 길게 가져가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무조건 100% 먹고 빠지겠다 라고 하시면 100% 될 때까지 안 파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익절이 안 나가겠죠. 아마 거의 대부분 손절 아니면 본절 컷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리는 거죠. 100% 종목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라고 하면 한 번의 수익으로 모든 것이 만회가 되는 그런 기법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 그게 좀 나는 무리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20%에서 한 번, 50, 100, 200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서 분할 익절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목을 발굴함에 있어서 중요한 습관은 바로 매일 등락률 상위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꽤 크다, 아니면 우량주다, 시가총액이 크다 라고 하면 재료를 확인해 보는 거죠. 등락률 상위창에 이름을 올렸고 거래대금이 크거나 우량주인데 재료가 좋다. 근데 그 재료가 글로벌 재료이고 실적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이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일이나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 때까지, 즉 바닥, 횡보 확인하시고 박스권의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해서 원칙대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2026년도 전략입니다. 매일 매수하지 않아도 매일 관찰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투자는 겉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번의 매수 버튼 클릭을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시행착오가 필요하고요. 시련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10억, 20억, 50억 또는 100억, 500억까지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력 대비 결과가 가장 큰 분야가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큰 힘 들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강조드리고 싶은 2026년도의 격언은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입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포기하면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남이 이겨버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많은 투자 대가 고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키움증권 0194 누적 등락률 상위창인데 기준을 오늘 날짜로 조정을 하면 오늘 가장 등락이 높은 종목,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창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당일 등락률 20개 종목을 확인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엑셀에다가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위 20개 종목을 쭉 종목명을 기재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섹터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네이버 금융에 사업의 내용 보시면 섹터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고 장대 양봉의 모양, 거래 대금, 그리고 전일 시가총액, 발행 주수까지도 하나하나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처음에는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시다 보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눈으로 슥슥 보면서 키네마스터가 영상 관련이구나. 원익이 지주사이면서도 반도체 사업을 하는구나. 율초는 관광 관련 회사구나. 이런 식으로 키네마스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소형주구나. 성문전자, JMB 이런 종목들은 다 안 봐도 괜찮겠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또는 거래대금이 큰 종목들. 제주반도체가 시가총액이 7천억 밖에 안 되는데 거래대금은 9천억이 터졌네.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구나. 어떤 재료가 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버 금융이라던가 구글의 뉴스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눈으로 쓱 보시고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실적도 확인해 보시고 재무 건전성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 추세 상승이 나오면 좋은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야 되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어디에서 눌릴지 모르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횡보고 박스권이고 박스권 하단이고 그러면 저점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2차 저점 결정 5일선 돌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세워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손실은 짧게 할 수 있는 최적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한봉호 투자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언제 매수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하다. 바닥권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2025년도 최고의 눌림 타점, 최고의 스윙 타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25년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026년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역시나 부자의 선 채널은 수요일 실전 영상 그리고 일요일 책 리뷰 영상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꾸준하게 2026년도에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2026년도에도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